안녕하세요 여러분, 고태경입니다. 오늘은 태경아 약먹자의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성 청결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과연 여성 청결제가 어떤 역할을 하며 우리가 굳이 이걸 꼭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여성분들의 질 점막에는 세균층이 존재합니다. 이 세균층이 나쁜 세균들에 의해서 질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이 세균층의 밸런스가 가장 잘 유지되는 pH가 약산성인 4.5에서 5.5 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화되거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이제 세균이 증식하면서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세균성 질염입니다. 일반적으로 질에는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신경세포의 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여성분들이 질 건강에 소홀해지기가 쉽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앞서 말씀드린 그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여성 청결제의 역할입니다. 비누나 바디워시를 이용해서 씻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pH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어서 세균 저항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런 제품들이 질에 닿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으셔서 물로만 씻어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세균을 씻어내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만 질의 상태를 약산성으로 유지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는 훨씬 더 세균이 증식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또 여름에 여러분들 물놀이 많이 가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또 질 안쪽으로 이물질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더욱이나 질 건강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 청결제의 역할이 질의 산도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 주는 거라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약산성의 바디워시나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씻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좀 민감성 피부에 사용되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산도가 약산성으로 맞춰져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여성 청결제의 역할이 단순히 질의 산도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여성 청결제는 피부에 사용하는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더 순하고 자극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균이나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질에 사용하기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54%의 여성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께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절반의 여성분들이 세정제가 질에 닿는 것 자체가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쓰지 않는다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과연 여성 청결제가 우리 몸에 안전한가를 알아봐야겠죠. 여성 청결제는 여성 위생용품의 범주 안에 들어있고요. 여성 위생용품은 의약품법이 아닌 화장품법으로 관리를 합니다.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 여성 청결제의 표장지 면에 전성분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리대 관련 이슈도 있고 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성 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보존제나 착색제 등으로 화학 성분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여성 위생용품 관련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 4월에 식약처에서 여성 청결제 89종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긴 했었어요. 시판되고 있는 모든 여성 청결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지는 못했고, 수입이나 생산 실적이 높은 제품들 위주로만 검사를 하긴 했는데, 해당 제품에서 보존제나 여러가지 화학 물질들의 양이 화장품의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결과를 발표하기는 했어요. 일단 식약처의 발표는 그런데, 요즘에 워낙 화학 성분들에 대한 반감이 심하고 이런 조사 결과 자체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성분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성분들 몇 가지만 알고 계셔도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파라벤. 이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모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여성 청결제 사용 전후로 여성분들의 소변 농도를 비교 분석을 한 결과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트리클로카반 세 가지의 농도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위해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파라벤류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보존제의 성분인데요. 이런 보존제가 위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위해성 여부가 판별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다면 파라벤이 없다고 안전하냐? 또 그건 아닌 게 파라벤을 대신해서 다른 보존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성분이 파라벤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보장은 또 어디에도 없는 거죠. 파라벤이 독성이 문제가 되면서 그 대안으로 급부상한 게 페녹시에탄올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 역시나 안전성 관련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이 포함된 제품을 쓰실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성분인데요. 세정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청결제뿐만 아니라 치약, 샴푸, 심지어 세제에까지 사용되는 성분이거든요. 심지어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는 이 성분이 암까지 유발한다라는 식으로 방송을 해버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럼 치약이나 우리 샴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암까지 유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솔직히 너무 어그로성이 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 성분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한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암이랑 딱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성분의 피부 자극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여성 청결제가 피부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본인의 피부가 평소에 굉장히 민감하거나 건조하다라고 하시면 이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성분도 파라벤이랑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굳이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여성 청결제가 딱히 사용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사용 주기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매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질이 더 건조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사용하시기 전에 꼭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물로 간단하게 적셔준 뒤에 이런 식으로 제품을 사용해서 씻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홈클렌징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속옷을 착용하시기 전에 물기를 완전히 말려줘야만 균 발생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결제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쭉 들고 설명했던 바로 이 여성 청결제, 이 제품이 뭐길래 제가 이걸 계속 들고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브렛이라는 제품이고요. 바로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23일 새로 출시되는 신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제품을 들고 있느냐? 바로 이 브렛의 표지 모델이 누구다? 바로 저다. 따로 이 제품이 얼마나 좋고 안전한 제품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따로 언급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약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실제로 예전에 어떤 분이 민원을 넣으신 적도 있기 때문에 세균 억제나 피부 보호막 형성 효과가 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과일 중에서 사과에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표지 모델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성 청결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생리컵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여성용품들에 관심이 있으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보를 얻으실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